저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아주 가까운 5분만 지나가면 나타나는 구로 지역구 12년 동안 이 사회복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친숙하게 지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나는 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5분 공동대표님들 만나서도 아주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얼만큼 이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복지 분야는 그동안에 서울시가 주도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복지를 서울시가 주도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이 복지 분야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복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 복지에 대한 개념을 투자의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좀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복지하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2008년도 국회의원 선거를 제가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힘들었을 선거입니다. 근데 저는 운 좋게 당선이 됐는데 그때 가장 큰 핫 이슈가 복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야당은 이거를 퍼주기라고 해서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방향이다. 우리가 무슨 재정을 왜 그렇게 쓰냐. 우리 민주당은 복지를 확대해야 된다. 이제 이거가 아주 큰 이슈였고, 또 하나가 뉴타운이었거든요. 그런데 돌이켜봤을 때 그때 민주당이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해서 복지 체계를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됐을 것이냐. 그리고 2008년도에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제 그런 어떤 그 강한 복지에 대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고, 결국은 그것이 2010년도에 무상급식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아주 정말 우리가 열심히 어젠다 세팅을 했죠. 그리고 진짜 아깝게 그 당시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이 그 시장을 그렇게 내줬습니다마는 2011년에 결국은 그 무상복지 그것 때문에 잘못된, 그러니까 시대를 읽지 못한 그 낡은 행정, 낡은 사고로 인해서 결국 그것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방향이 정해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코로나19라는 이런 어떤 정말 팬데믹을 만나면서 앞으로 이 분야가 굉장히 확대될 것이고요. 또 지금까지 해왔던 복지의 개념하고는 좀 더 다른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이 복지가 돌봄의 영역으로 더 확장이 되면서 이 돌봄의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물론 서울시가 함께 책임져서 아이들의 돌봄, 이것은 부모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또 어르신의 돌봄, 이 문제도 저는 서울시 그 요양병원을 지금 이제 한 7개 있나요? 그 정도 수준인데 서울시 요양병원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분들은 너무 많고 요양병원 숫자는 턱없이 부족하고 해서 정말 그 대기 줄이 너무 길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요양병원의 숫자를 좀 확실히 늘려서 적어도 21분 도시의 요양병원이 한 개 정도씩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21개 정도의 요양병원으로 늘리는 것.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예산 늘리고 사람 모자라는데 사람 좀 채워주고, 그다음에 임금 복지 체계도 지금 공무원 수준의 95%에서 100%로 단일화해서 늘려주시고, 그리고 비정규직도 좀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저는 이 사회복지 분야는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그 사회가 과거에는 가족이 함께 살면서 어르신에 대한 보험이 자식이었고, 이제는 그런 사회에서 이제 저희 대한민국도 완전히 거의 벗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아이 돌봐주는 것도 옛날에는 옆집에 갖다 맡기면 됐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분야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아동 학대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는 거고 또 독거노인 문제도 상당히 이제 이게 문제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 사셨댔는데 저희 집 바로 뒤가 이제 그 친정집 뒤도 산인데 거기에 한번 요양시설 들어온다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다 반대했잖아요. 그래갖고 그 집이 아직도 빈집으로 그냥 남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사실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러니까 요양시설은 늘려달라고 하면서 또 요양시설이 들어간다 그러면 또 그건 또 반대하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라는 것이 서울시 차원에서야 당연히 앞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또 인력도 충원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런 어떤 처우 개선도 당연히 이제 좋아져야 되는 건데 이런 어떤 사회적 갈등, 부딪히는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고 또 이거를 잘 서로 소통하면서 감정 상하지 않게 끌고 가느냐. 저는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장애인의 탈시설과 관련해서 시설이 필요하다. 물론 저는 예를 들면 우리 민주당에서 탈시설 법을 냈다고 해서 시설을 다 없앤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필요한 시설은 있어야 되는 거고. 다만 지금은 너무나 장애인들을 이제 고립시키고 또 분리시키고 하니까 이것을 좀 더 사회가 우리가 포용해서 이제 탈시설 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자. 이제 이런 취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일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그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사회적 약자고 또 혼자서 뭔가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아니고 꼭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의 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일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정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힘드신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다문화 가정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구로에 있을 때 그 다문화 가정 센터를 제 지역구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었어요. 이제 굉장히 조금 사이즈도 큽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그 다문화 가정 센터를 짓는데도 찬반 양론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분들을 어쨌든 같이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끌어안아야 되고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국비를 타가지고 이제 그걸 지었는데 그것을 일단 지어놓고 보니까 이제 그것이 성공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지금 그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또 말씀 들어보니까 거기도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제가 메모를 쭉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거 다 답변 드리려면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는데 이런 어떤 인력 부분의 문제 이제 이런 것들도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지털 AI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인력이 줄어드는 분야가 분명히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 줄어드는 분야를 어느 쪽으로 인력을 늘려야 되냐? 돌봄 분야 쪽으로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울시가 조금 구조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이 인력이 줄어들어야 되는 그런 분야가 아마 이제 이번에 새 서울시장이 되면 그런 부분을 점검을 해야 될 거예요. 점검을 해서 줄어드는 부분의 인력을 이렇게 복지나 돌봄 쪽으로 이제 이렇게 좀 돌려서 이거를 갖다 좀 균형을 맞추고 하는 이제 이런 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지금 바뀌는데 여기에 준비하지 않고 그냥 과거 방식대로 그냥 가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돌봄 시장이 되겠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돌봄의 영역이 하나의 공적 영역으로 완전히 확실하게 이제 그 자리 잡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녹지를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녹지를 40%까지 제가 늘리겠다는 게 제 공약인데
녹지를 늘려서 건강한 생태 도시를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는 도시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21분 도시라는 개념을 제가 선거 공약으로 내건 거고, 이 21분 도시 안에 내 삶의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도시.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도 21분 안에, 뭐 예를 들면 그 제가 또 구로에서 그 서울 시내에 한 곳밖에 없는 게 두빛나래 체육관인데요. 그 체육관, 장애인을 위한 그 체육관도 서울 시내에 사실은 그런 게 몇 개 더 있어야죠. 그 21분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장애인을 키우는 어머니들이, 저는 그 두빛나래 체육관을 갖다가 만들어 드리고 나서 나 그렇게 좋아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그 처음 생겼거든요, 그때.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을 좀 21분 안에 만드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인 거죠. 목표인 거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주신 말씀 다 제가 소중하게 메모해가지고 시장이 되면 잘 검토해서 뭐 100%다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고 이 사회복지의 영역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이 사회복지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인식의 전환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할 때는 막 찾는데 실제로 그런 필요한 거를 뭘 하겠다 그러면 또 이것이 이제 갈등 요소로 막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은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예, 그래서 잘 하겠습니다. 잘 하시고 투표를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꼭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